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어볼 어른의 문단법에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품위 있게 묻고 답할 수 있는지, 즉 개싸움을 지적 토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똑똑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36가지 대화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어른의 문답법은 기본부터 초급, 중급, 상급, 전문가, 달인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기본만 잘 습득해도 개싸움은 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책은요, 공저인 피터가 오래전 직장 동료와 개싸움 비슷한 대화를 했던 사례로 시작을 합니다. 동료, 적극적 우대 조치가 공정하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시네요. 피터, 네,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누구한테 공정하죠? 말했잖아요. 오랫동안 소외된 집단이요. 그런 사람들은 시작부터 불리하잖아요. 우리가 누렸던 기회를 똑같이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합시다. 제 생각은 다른데 일단 맞는다고 하죠. 그럼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과거에 행해진 불의를 바로잡는 수단이 된다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는 없지만 옳다고 철석같이 믿으신다는 거네요.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음이 확고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와, 진짜 짜증난다.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맞으세요? 짜증나신다니 유감이네요. 간단한 질문에 그렇게 짜증이 나신 걸 보니까 본인 생각을 변호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세요? 제 학생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화내지 마시죠. 완전 꼴통이네. 우리 다시는 얘기하지 맙시다. 와, 정말 격렬한 대화죠. 피터는요, 이때 자신이 상대방을 눌러 이기고 또 상대방이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드러나게 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목표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적인 대화는커녕 엉망이 돼버렸다고 그날을 회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분야에서 나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그 대화를 이어가시나요? 혹시 그 자리를 피하고 싶거나 입을 꼭 다물거나 반박하거나 화를 내시나요? 이 책은 까다로운 대화, 즉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대화라도 간단한 방법만 익히면 괴롭지 않을 거라고 해요. 즉,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른의 문답법에서 알려주는 품격 있는 대화의 7가지 원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대화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대화를 나누기 전에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 대화를 왜 하려고 하는 거지? 뭔가를 얻기 위한 대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가볍고 친근하게 유쾌한 대화를 나누려는 마음뿐일 수도 있고 또는 대화 도중에 이런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아예 딱히 목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내가 이 대화를 왜 하는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상대와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그 예로 설명하는데요. 한국전쟁 중에 북한의 포로로 잡힌 미군 중 일부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북한행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한 훈련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훈련소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잔악무도한 야만인이고 미국을 경멸하는 사람들이라고 거의 북한 사람들을 악마 수준으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미군 포로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반전이 일어난 거죠. 결국 이들은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받지 않았거나 덜 편향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북한행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거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거나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호의와 공감과 연민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우호적이게 되잖아요.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예의 없는 사람들은 저절로 싫어지고요. 그래서 이 책은 상대방을 대화 파트너라고 생각하래요. 그래야 대화를 예의 있게 풀어가면서도 인간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법은요, 의외로 쉬워요. 이기는 대화에서 이해하는 대화를 시도해보는 거죠. 우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요령 2가지를 알려줄게요. 첫째는 상대에게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화를 불편해하는 상대에게 일부러 대화를 강요하지 않는 거죠. 둘째는 의아하다는 듯 묻지 말고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을 품되 입 밖으로는 그렇게 묻지 말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라고 순수한 동기로 물어보는 거죠. 품격 있는 대화의 원리 3번째는 라포르를 형성하는 겁니다. 라포르는 친근감인데요. 다시 말해서 질문에 다른 의도를 깔지 말고 진심으로 너의 답을 듣고 싶어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건 친구이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포르를 형성하는 데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먼저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될 때는 직접적이거나 주제로 바로 질문하기보다는 긴장을 풀 수 있는 대화로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기 처음 와보는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라던가 어떻게 하다가 그 주제에 관심이 생기게 되셨나요? 혹은 한가할 때 주로 뭐 하세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이렇게 상대방의 관심사나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등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품격 있는 대화의 원리 4번째, 상대방의 말 듣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이지만 만나면 자기 말만 하는 애랑 내 말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친구, 둘 중 누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싶나요? 여기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듣기 요령을 알려줄게요. 첫째, 말할 차례를 양보하는 겁니다. 상대와 내 말이 겹치면 먼저 말씀하세요 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또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하시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상대방에게 말을 양보했더라도 다음에 내가 말할 차례가 됐을 때 방금 하다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까지 말을 했다가 끊겼을 때 다시 내가 말할 차례가 되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으로 이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말은 전혀 듣고 있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몸도 상대방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했을 때는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예요. 이때 이해한 척 신용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나 너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셋째, 갑자기 말하다가 특정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기다려주세요. 정적이 생겨도 조급하게 정적을 깨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정적이 서로 찬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넷째, 상대방이 감정을 표현할 때 쓴 단어를 그대로 내가 받아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겠네요.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라고 상대방이 표현한 단어를 그대로 인정해주면 상대방에게 내가 자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신호로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렇게 간단한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죠. 품격 있는 대화 원리 5번째는 내 안의 메신저 잠재우기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결국 생각을 바꾸리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식의 대화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 예로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식량난을 대처하기 위해서 주부들에게 소 내장 요리를 장려했던 사례를 분석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는데요. 연구팀은 주부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소 내장 요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듣게 했고요. 나머지 그룹은 소 내장 요리의 중요성을 직접 생각해 보게 했대요. 그 결과 직접 고민했던 그룹에서는 37%가 소 내장 요리를 식구들에게 해 먹였고, 반면에 강연을 들은 그룹에서는 고작 3%만이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메시지 전달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남이 전하는 메시지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잘 수용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 대신 대화를 하는 요령으로 내 안의 메신저를 잠재우고 질문 중심의 듣고 배우기 모드로 바꿔보는 겁니다. 단, 상대방이 나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요청했을 때는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내 생각을 말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라고요. 6번째는요, 상대방의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무지하거나 굳이 대화하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버리고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TVN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에서 품격 있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요. 정재승 박사가 냉동인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에게 의견을 물어보자 유시민 작가가 나 같으면 안 해. 말도 안 돼. 라고 반응을 하자 정재승 박사는 점차 질문을 수정해 갔는데요. 이때 유시민 작가는 이 질문이 어떤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리가 가진 윤리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몹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유 작가는 처음엔 정 박사의 질문이 어리석다고 말했지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난 후 섣부르게 판단했던 자신의 생각을 취소했습니다. 진정 어른다운 문답법의 모범 사례 같지 않나요? 우리는 대화 상대와 의견이 다르면 상대의 의도와 동기를 실제보다 나쁘다고 짐작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는 잘못된 짐작이죠. 이럴 땐 상대의 의도를 궁금증을 푼다는 자세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혹은 제가 모르는 걸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요. 또는 아예 쿨하게 답답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맥락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의도로 대화를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요. 품격 있는 대화의 원리, 마지막 7번째는 대화를 끝낼 시점을 판단하기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끝낼 때를 알아야 돼요. 설령 대화가 잘 되고 있더라도 적당할 때 끝내야 되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대화를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나니까요. 친구 사이라면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쓸 수 있는 수단이 바닥을 드러내서 더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또는 대화가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도는 기분이 들 때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대화를 수습하거나 추슬러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땐 그냥 원만하게 헤어지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원만한 분위기에서 예의 바르게 대화를 끝내고 싶다면 이야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정도의 간단한 인사로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주면서 대화를 마무리할 수 있죠. 이 책에 쓰여진 기초부터 달인 수준까지의 기법을 알고 나면요. 그 어떤 까다로운 대화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윌북에서 펴내고 홍한결이 옮긴 피터 버고지언과 제임스 린지의 어른의 문답법이었습니다.